자, 계약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요청과 수락이 나와있죠. 이게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입니다. 계약자 중 제3자, 그러니까 계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효과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 갚아야 할 사람과 채권자는 받아야 할 사람과 갚아야 할 사람이 이익을 주고받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뭐냐면 이 채권자와 채무자입니다. 아니, 계약한 새끼 둘이 갚고 빌려주고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계약의 특징입니다. 얘기를 계속할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 제3자에게 갚아야 되는 사람을 낙약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어. 낙약자는 계약 당사자인데요. 돈을 줘야 돼요. 제3자한테 돈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3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을 낙약자. 그 다음에 그 낙약자에게서 제3자에게 돈 준다는 것을 약속받은 자를 요약자라고 합니다. 이게 보험이에요. 보험 같은 게 보시면요, 이게 쉽게 설명할게요. 낙약자가 보험회사야. 회사. 그 다음에 요약자는요, 너네 부모님. 근데 제3자는 너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보험회사랑 너네 부모님이랑 계약을 해요. 그래서 계약은 부모님이랑 보험회사랑 했는데, 그 계약 내용이 뭐냐? 너가 다치면 너한테 돈 주기로. 그러면 낙약자는 뭐야? 보험은 부모님이랑 계약을 했는데 수익은 너가 받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요청한 요약자, 계약을 요청한 거예요. 너네 부모님이 이제 계약을 요청했어요. 보험 계약을 요청하고 보험회사는 계약을 승낙했죠. 그래서 낙약자죠. 그게 너를 위한 제3자. 이 둘의 제3자잖아요. 넌 아예 저 계약에 끼지 않은 애잖아.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이다. 그래서 그 계약으로 인해 낙약자에게, 보험회사에게 채무이행, 약속 지켜라라고 요구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수익자라고 합니다. 결국 너가 수익자죠. 즉, 보험회사와 부모님이 계약을 맺음으로써 네가 보험회사한테 돈을 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가 보험금을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수령하도록 보험계약을 맺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요약자죠. 왜? 계약을 요약자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보험사는 낙약자예요. 보험금을 받는 제3자는 수익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낙약자와 요약자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왜? 이거를 제3자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보상관계가 있어야 된대요. 보상관계. 그래서 돈을 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계약을 요청한 사람은 보상에 따른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요약자와, 그래서 유효한 보상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 화살표 지우세요. 여기 잘못했다. 그 다음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는 대가관계입니다. 왜? 대가를 바라잖아요. 왜? 요약자가 무언가의 대가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수익자한테 대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계약 내용에서 수익자는요 없어요. 수익자가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대가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 영향은 아무 영향이 없다고. 왜? 얘가 수익자랑 계약을 맺은 게 아니니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익자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낙약자의 관계는 급부관계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뭐야?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보상관계의 법적 효력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즉, 위가 아니라 보상관계는 다른 거죠. 이 보상관계, 요거 보상관계가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급부관계는 소멸한다. 그러니까 돈을 갚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야, 내가 뭐더라도 너한테 보험금 줘야 돼 라고 퉁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유효한 보상관계 외에도 이런 권리도 있대요. 제3자, 즉 수익자가 직접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계약 내용 안에 급부관계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대요. 왜? 급부관계가 뭐니까 수익을 내가 받는 거야. 낙약자한테, 보험회사한테 내가 돈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이 계약으로 인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돈, 건물 등 이런 것뿐만 아니라 노동의 무용적인 것도 포함. 그리고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것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든지 뭔지. 근데 그렇다고 수익자가 바로 권리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낙약자가 돈을 줘야 돼. 근데 네가 내놓으라고 해야 돼. 수익자가 낙약자한테 그래요? 나 다쳤어요. 돈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금이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보험금은요, 신청해야 돼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익자가 특정될 필요가 없다. 아, 뭐야, 왜 갑자기 올라? 그래서 해야 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돈 받는 사람이 특정될 필요가 없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나 법인도 수익자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받을 때는 그래서 누구한테 받는지,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요약자와 낙약자가 수익자의 권리를 의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나 돈 주세요. 돈 받을래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계약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야? 낙약자와 요약자. 여기 보시면은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하여, 이게 계약 당사자 둘입니다. 낙약자랑 요약자. 어이씨, 왜 또 논이라 썼어? 엔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 당사자들이 사기나 협박을 했으면요, 취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낙약자와 요약자가요, 이 약속을 안 지켜요. 낙약자가 돈을 안 줘요. 보험금 안 줘. 그러면 나머지 계약 당사자가 동의 없이 계약 해지하는 거야. 너 왜 돈 안 줘? 우리 아들한테. 그럼 부모님이 보험회사랑 계약 해지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뭐 여기 쭉쭉쭉 그거예요. 근데 봐봐, 니는 할 수 있어? 니는 취소 못해요. 왜? 니는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낙약자와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되돌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 봐봐, 보험회사가 너한테 돈을 안 줬어. 채무 이행하지 않았어. 그럼 이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계약 해지 시 낙약자, 보험회사가 이미 수익자에게 채무를 이행한 것, 이미 너에게 돈 줬어요. 보험회사가 너에게 돈을 줬더라도 너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왜? 너랑은 수익자하고는 계약을 한 게 아니니까 돌려달라고 누구한테 해야 돼? 요약자한테 돌려달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약과 관련을 맺고 있는 대상이 셋 이상이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래요. 왜냐면요, 3명이야. 자, A가요, 돈을 갚아야 돼요, B한테. 그래서 이게 생겼어. 채무 이행이 생겼어. 근데 보시면은 채무자인 A가 채권자인 B에게 줘야 할 돈을 C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A와 C가 체결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계약했어요. 띵. 그리고 B가 오케이, 알았어, 나 그럼 돈 C한테 받을게. 그러면 A가 B에게 행할 의무가 여기로 넘어간 거죠. 이게 요렇게 넘어간 거죠. 이렇게 그냥 넘어간 거야. 그러면 뭐야? 이게 제3자를 위한 거야? 제3자의 구조가 이거야. 얘네 둘이 계약을 하고 이득은 얘가 보는 거야. 근데 봐봐, 얘네 둘이 해야 될 거를 여기로 넘어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거는 노동조합이 근로자 위해서 여기 취업 이것도 있고요. 왜냐면 노동조합이 회사하고 대신 해줘요. 그러면 근로자들이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달라지므로 책임져야 할 주체 또한 달라진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터득하는 과정이 셈이랍니다. 자, 계약 이게 끝입니다. 또 뭐 읽어보시고 질문하세요.